캔버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맛부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을 넘어서 조직적 계획된 내란이라는 해석과 증언 나온다는 얘기 좀 마저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기획을 했고 오래전에 기획을 했고 어쨌든 올 연초부터는 좀 기획을 하지 않았나 계엄에 대해서. 네. 그건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디올백, 명품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부분, 이제 특검으로 확인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엄을 하게 된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라는 여러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비밀리에 진행을 하다 보니 국무회의도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점은 있었지만. 예. 적어도 군 쪽에는 계엄 선포 이전에 좀 공유된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또 드러나는 게 예. 계획적이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곽정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인 12월 예. 1일에 이미 이 계엄 선포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인영, 아까 말했던 여인영 씨도 초여름에 윤석열이 이 말을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용현도 지금 검찰에다가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포고령 직접 기획부터 최종 점검까지 다 윤석열이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주도했다라는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계엄 선포 후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드러난 내용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건 내란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치밀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내란죄를 피해가기는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일각에서 앞서 제가 계획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김은경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왜 실패했을까? 아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응석하게 하느냐고 국민들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는 했는데 이 준비를 광범위하게 준비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친한 선들끼리만 쉬쉬한 거예요. 이른바 충안고등학교 몇 사람 쉬쉬쉬. 국무장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크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밖에 나와서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말을 쳐버리면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쉬쉬쉬 하다가 했는데 그마저도 충안고 출신 몇 명이 하다가 그것도 안 통하는 말빨 안 쓰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반대하고 밑에서도 반대하고 저기하고 행동해 그런데 행동도 안 하고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명분도 없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더 결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대 동원해 한다고 군인들이 다 동원할까요? 군인들이? 명령만 듣는다고? 지금 군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했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몇 명만 해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그마저도 행동 과정 속에서 미스가 났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8일 날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하면서요. 비상거국 내각이다 뭐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당과 내각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선출직이 아닌 이런 당과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한다? 이거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이선후퇴나 직무배제는 위헌이죠.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내란죄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앞으로 아직까지도 군 통수권과 인사권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이걸 보호해 줄 겁니까?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경제가 너무 지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윤석열 이후 2년 8개월 동안에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환율 오르고 있죠. 물가 오르고 있죠. 주가 폭락하고 있죠. 국민의 삶을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을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걸 내걸고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건 헌법적으로도 위헌이지만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해서도 안 되는 현실적인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정말 국민을 더 죽이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맞는 거죠. 질서 있게 퇴진해야 되는 거죠. 질서 없이 퇴진합니까? 그럼 나갔다가 다 죽어요. 질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질서 있느냐? 탄핵되는 게 제일 질서 있는 거예요. 헌법에 질서를 딱 잡아놨잖아요. 헌법에다가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탄핵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탄핵되면은 또 다음에 누가 다르냐? 질서가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그렇죠. 국무총리가 못하면은 기재부 장관 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꼼수로 내년 2월까지 대통령이 하야한다. 3월 할까? 이게 질서가 없는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나름대로 여유를 갖는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2월달에 퇴진한다고 칩시다. 퇴진할까요, 진짜로? 그 누가 믿어요? 그렇죠. 아무런 그것도 2월 퇴진. 그 이양수 TF 팀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2월에 퇴진한다. 국민들이 네 2월 퇴진하세요. 그럴까요? 2시간 뒤에 퇴진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기다리기 어려운데 2월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거는 날짜를 봐보세요. 2월 퇴진하면은 4월에 선거 치러야 돼요. 4월에 모든 게임 끝난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 탄핵을 하게 되면은 4월이나 5월에 탄핵이 끝나요. 그럼 5월에 끝난다 칩시다. 6개월까지 가니까 5월에 퇴진하면 7월달에 대선 치르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안 하고 엉뚱하게 말을 웃기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지름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질서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꼼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그런데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이런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해오는 걸까요? 지가 소통령 하려고 한 거예요. 앞으로 판은 내가 좌지우지한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탄핵을 하면은 그럼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는 당 대표 역할이 없잖아요.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내가 주도할 건데 소통령인데 질서 있는 퇴진 뭔데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네. 처음에 투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한덕수 말도 안 되는 거 꺼냈다가 한덕수 총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 발표문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허술하게 이끌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답이 없네. 어떡하지? 아마 오늘은 탄핵에 통과하면 탄핵에 지지하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당 대표가? 그게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만약에 공식적으로 탄핵에 우리는 찬성하겠다든가 뭐 당론으로 우리가 탄핵 반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낸다면 그건 아마도 저는 이거 역시도 윤석열의 영향이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하야 즉각 퇴진보다는 탄핵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우린 탄핵 당하면 그걸 우리가 변론하겠다. 헌재 가서 한번 다퉈보자. 이런 입장까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저는 한동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시간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일차적인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세현이라는 검찰의 지금 수사본부장이 본인 고등학교, 대학교 2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양 부모님 간에 또 굉장히 잘 알고 그다음에 그 진영구 장인 어른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가족이라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을 구속을 시키는 거죠.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국민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선거 시기를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또 뭐 내란 그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새로운 안을 내자 여러 가지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본인이 이걸 당론으로 정해도 이미 이탈하겠다는 지금 의원들이 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걸 대통령이 원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본인은 뭐 당연히 오늘은 뭐 당론으로 뭐 찬성을 하겠다든가 찬성한다. 아니면 우리 뭐 반대하지 않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뭐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흘러가는 분위기에서 당대표로서 하는 최소한의 자기 역할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탄핵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이번에 어쨌든 한동훈의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질 시간이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런 의도가 잘 생각대로 안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뭐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뭐 당에 위임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임 제거를 했고요. 또 오늘도 뉴욕 감찰관에 대한 면직을 또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윤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속셈일까요? 근데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라고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죠? 국민주대 2명. 그거 대통령이 저기 도장 안 찍어요? 그럼 6명만 가지고 심판합니까? 해야죠. 하고 특급이 올라옵니다. 사인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고 외국에도 나가지 말라. 왜? 내가 할 거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건데 저는 윤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현재 대통령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탄핵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탄핵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월달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2월에 하야합니다. 네, 2월에 저 하야 안 하고 3월달에 내년 2월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감이 없는 건지 본인이 적극력에 탐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윤 대통령은 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에 윤 대통령 민주당에서 특검 안을 올립니다. 사인해야 되잖아요. 저는 직무에서 배제됐으니까 사인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최대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질 수 있는 대전을 위해서 탄핵에 들어가겠다. 그럼 탄핵에 들어가면은 대통령은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빼버리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사인하냐? 저 사인해야 되나 봐요.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가 완전히 모든 공백 민주당이 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안 돼요. 윤 대통령이 저는 뒷방이 있기 때문에 사인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해야죠, 탄핵 소추 받아가지고 직무 정지되기 전까지는 할 거 하고. 그럼요. 탄핵 소추 발의가 되면은 이제 변호해가지고 탄핵 심판에서 다투면 되는 거네겠네요. 그렇죠. 예. 어떤 근거로 지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말 그대로 탄핵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퇴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구속이 돼도 이거를 뭐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지금에 와서 왜 직무를 지금 하고 있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의 이 사표도 면직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탄핵이 됐을 걸 이미 감안하고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출석하는 걸 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김용현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다 지금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순간 이게 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빨리빨리 사퇴를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직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하셨는데 평론가님은 한동훈 대표의 이번 처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요 사태가 이제 탄핵에 들어가 나면은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죠. 저는 일찌감치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까면 안 된다 너는. 까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윤 대통령은 다리 스마트한 검찰 출신이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까면 안 되고 거기다 처신이 가벼운 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여권 망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라는 생각이고요. 더 결정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우려되는 거는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집권당 대표에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나와서 마치 소통령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요. 마치 윤 대통령이 뒤로 뒷방으로 밀어내고 지가 뭐 하려고 하는 그 태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날 국민에게 읽은 것도 한덕수 총리하고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아 정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무서운 사람이고 나쁘게 평가하면 정말 나쁜 애구나.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탄핵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뽑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마 쉽지 않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니까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 그리고 빨리 물러나는 것이 도움된다. 지금 국민의힘에 친윤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은 친한과 반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오늘 지금 빨리 서둘러 뽑아서 한동훈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축출 제거하려고 하는 또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번에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즉 표결에 참석도 못하도록 하는 거에 최종 결정은 한동훈이 했고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 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랑 당사에서 그 보여줬던 그 발표 그 담화는 정말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장군입니까? 탄핵을 불결시키고 그렇게 당당하게 반헌법적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사죄에 사과라도 하더라고요. 고개 뻣뻣이 들고 자기가 앞으로 이런 같이 당과 정부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을 배반하는 일을 했구나. 이런 사람을 누가 당대표로 인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이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 인정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요. 토요일 날 표결이 있는데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 어떤 찬성하는 의원이 지금 5명이나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인데요. 통과될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지난주에도 통과된다고 봤죠. 이 문제 표결에 참석만 하면은 이 문제도 참석만 하면은 지난주에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될 것이고 이번에 혹시나 또 오늘도 불발되면은 다음 주에 통과된다.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한테도 시간적으로도 유리해요. 딱 탄핵과 동시에 최장 8개월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 안에 대선도 좀 준비도 좀 하고 당대표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세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대통령 말도 안 되는 2월 퇴진 4월 대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질서를 혼란시키게 하는 거는 당장 그만두시라.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시켜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르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표결은 참여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만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친한계가 투표하려는 일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한다 얘기할 수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당론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탄핵에. 이거는 탄핵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등등 많기 때문에 당론은 어렵고요. 참석한다. 투표 불순위 이거는 안 돼. 참석해. 나머지는 나는 탄핵 찬성한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맡기겠다. 하셔라. 그러면 탄핵 통과. 땅땅땅 끝. 알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동의안이 10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때 3명의 국민의힘이 동의를 했고 3명이 기권을 했거든요. 이들은 다 이번 탄핵에 참여를 하고 당연히 찬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4일 표결에는 무조건 200표 넘는다. 200 몇 표가 될지가 더 좀 궁금하고 탄핵은 이번 14일 날 결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속도 동시에 된다. 구속까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구속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죠.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짐도 싸고 물론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니까 좀 안심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구속도 피할 수 없다. 한 시간이 한 2분 정도씩 남았는데 각각 한 1분 정도씩 이번 비상계엄, 탄핵 사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제언 각각 듣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응징의 시간이다 생각됩니다.
우리 헌정사에 혹시라도 앞으로도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나가지고 하는 김에 그냥 계엄하고 가버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군인들 눈물 흘리는 거 일만의 동정심도 있어서 안 되고요. 군에 투입됐던 계엄군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후의 저는 예의다. 이 추운 날에 국회 앞에서 손 호호 불면서 지금도 그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응징이다. 이제 응징의 시간이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요. 김동연 지사 얘기하고 거의 유사한 그렇습니까? 예, 응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통령이고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포악한 독재를 하니 국민들이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언제든지 잘못한다면 국민들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또 뭐 지방 단체장들 전부 다 이번 일을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소추안 발의가 국회에서 부결된 불성립됐죠.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치문 앞으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